또 시작할까요? 드디어 이제 수입니다. 네, 뭐 이런 얘기는 보시면 되고요. 안 보이네. 어? 연결된 연구공학, 테스트 공학. 이게 이제 주요 한 부분이다.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그림은 이제 많이 보셨죠? 음,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고 쓰려고 틀리다. 뭐 요구사항 변경의 원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수출산업협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도 음, 막상 쓰려고 하면 생각이 안 나죠. 이거 우리가 지식수준의 현상에 따라 요구사항 지속주로 증가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용자 또는 발주자 쪽에 프로젝트 초기에는 뭘 몰라.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 별로 없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막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한 건 아니고 배우기 지식이 늘어난 거지. 이 사람들보다 막 들으니까. 그래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그럼 이런 거 하면 좋겠네, 이런 거 하면 좋겠네. 그래서 좋겠네 하면서 계속 요구사항을 던지죠.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 체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요구사항 만족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구사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야,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지 알아맞혀. 이따위에 고객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고객이 아니고요. 품질을 만족시켜야 될 요구사항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 관리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요구사항 유형, 비즈니스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시스템 요구사항 뭐 등등 있는데 요구사항 유형 이거 말고 요구사항 이 개발 가이드 정보진흥원에서 써놓은 거 거기에 있는 요구사항의 유형을 설명하라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최근에. 네, 기억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문서를 보고 거기에 보면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근데 그거는 IT 경영에서 여러분이 보셨어요. IT 경영의 발주 관리 쪽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구공학의 개념 있고요. 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구공학, 요구사항 개발과 요구사항 관리, 네, 도구 변경, 협기 변경 이렇게 요거 그림을 요구사항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걸 반드시 그려야 돼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핫에서 또는 하우에서 반드시 써먹어야 돼요. 네, 그래서 앞에 이쪽 그림이 카네기 멜론 쪽에서 잡아놓은 거고요. 카네기 멜론에서 양쪽을 잡아놓구나. 네, 스타트 이복에서는 주로 왼쪽 사이드 중심으로 잡아놓은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하나로 끝내버렸죠. 네, 여기서 이제 영상 관리가 이제 체인지에 관련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카네기 멜론에서 잘 해놨다. 요구사항 조출 기법, 이거를 BABOK, 그래서 BA,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어, 날리지, BABOK, 바디 오브 날리지. 그래서 비즈니스 어널리시스, 바디 오브 날리지라고 하는 책자가 있어요. PM복처럼 업무 분석에 대해서도 BABOK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BABOK에서 말하면 요구사항 조출 기법을 아는 대로 써라.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또 멘붕될 거잖아요.
거기에 요구사항 그 관련된 기법이 몇 개가 나오면 140개가 있어요. 근데 그 140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IT 경영에서 배웠던 제반 전략에 관련된 분석 기법 있죠.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배웠던 지금 아까 이 오전 시간에 배웠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있죠. 그것들도 전부 다 요거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큰 맥락 또는 작은 맥락 세부적인 걸 다 끄집어내갖고 전체를 날려면 140개입니다. 거기에 수학도 있어요. 육상 개발 기법이 심지어. 그러면 아는 대로 써라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한 분석 기법 중에 아는 거 다 쓰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포기했죠. 왜? 아, 따로 있나 보다 정답이. 그렇지는 않고요. 브레인스토밍, 문서, 여러분들이 가서 산출로 분석하잖아요. 또는 업무 매뉴얼 분석하잖아요. 포커스 그룹, 뭐, 이거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실제로. 네, 인터뷰, 옵저베이션, 프로토타이핑, 리카이어먼트 오피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래서 여기 JAD 나오네요. 아까 어디서 나왔어요, JAD? 네, Rapid Application Development, 라드에서 나왔죠. 그래서, Joint Application Design. 있고, 게다가, 우리 에자일에서 XP에서 원사이트 커스터머 뭐 이런 이야기 했죠. 네, 서베이 커스터머 등등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거 다 쓰시면 무조건 답니다. 그다음에 요구사항 목록은 이 요구사항이 몇 개인지 리스트 관리하는 거고, 이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요건 정의는 요구사항 정의서에 나온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 정의서에 써야 될 내용을 써라라고 문제에 나오면 대단히 어렵다.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식적인 것들인데 이제 막상 쓰려면 안 나오는 거죠. 실물도 보여드렸고, 스크린 거기서 떠갖고 여기다 옮겨놓고. 그래서 이거 저번 IT 경영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이 문제 다시 나오면 잘 풀어야 돼요. 아, 저번에 잘 풀었죠? 조금 잘. 요구사항 변경 관리만 특별히 물어본다라고 하면 변경 통제, 보장 관리, 추적성, 상태 추적 이런 개념들을 좀 쓰실 필요가 있다. 이것도 앞에 막 이거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여기서 딱 변경 관리만 찍어갖고 요구사항 변경 관리 설명하라. 그러면 또 그 순간에 멘붕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럴까 봐 여기다 써놨어요. 사실 계속 들어가면 또 세부적인 액티비티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크게 변경 통제하고, 문서에 대한 이제 요구사항 정의성, 문서 보정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에 계속 저희가 구체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구사항하고 설계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구사항 추적성 개념, 수직 추적, 수평 추적, 요 개념 그림이 여기에 이제 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실제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 상에서는 요구사항 아이디, 요구사항 명. 그래서 아이디와 명, 그죠? 그다음에 요구사항 명의 세부적인 업무 기능 분해도에 사용해서 업무 기능. 그다음에 화면 아이디에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프로그램 아이디에 어떻게 연결이 가는지, 그다음에 테이블 아이디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다음에 단태 케이스 아이디에 어떻게 연결이, 통태 케이스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요 위에 요거만 적을 줄 알아도 이미 요구사항 추적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구나. 네, 요거 일일이 열심히 적을 필요 없고 한 개만 이렇게 샘플로 집어서 라인 나오는 거 적어주고 나머지는 그냥 점점점 찍으면 되는 것들이죠. 만약에 이거가 나온다면 근데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는 실제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쓴다. 네, 그래서 요구사항 검증과 확인,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입니다. 베리피케이션, 이거는 올바르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요구사항 준 것이 이렇게 계속 타고 타고 내려갈 때 누락되지 않고 끝까지, 그 다음에 구체화되어서 간지. 그래서 제품의 생산 과정이고, 인스펙션, 개발자 관점이고, 인스펙션 옵스 피어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밸리데이션, 만들어진 제품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이건 SDLC 각 단계 밸리데이션, 이건 시작과 종료 단계,
생산된 제품 대상, 네, 사용자 관점이다. 이 대표적인 건 테스트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도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BMV 모델. 네, BMV 모델. 그다음에 네,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의 비교표. 이 두 가지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베리피케이션 하고 계신가요? 그럼 베리피케이션 방법을 주로 뭘 쓸 수 있나요? 인스펙션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면 인스펙션 하고 나면 인스펙션 네, 특정 매트릭스를 반영해 가지고 네, 인스펙션 수행 건수, 그다음에 인스펙션 커버리지, 네, 그다음에 인스펙션 통해서 발견된 결함 건수, 네, 그다음에 인스펙션에서 나온 결함에 대한 조치 건수 이렇게 해가지고 월마다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하면 그러면 품질 향상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긴 한데 다들 하기 싫어하죠. 왜요? 이거 잘해가지고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끝나면 딴 프로젝트 찾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하기 싫죠. 이건 농담이고요. 왜 하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개발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인스펙션이냐 이거예요. 그럼 개발할 시간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애초에 프로젝트 플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품질은 시간이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품질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의 과업이잖아요. 그래서 품질은 시간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질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품질을 할 시간이 없대. 그러면 프로젝트 플래닝이 잘못돼. 사람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됐거나 아니면 너무나 스킬이 낮은 인력들이 들어가. 그렇죠? 그러면 인스펙션 세부적인 걸 설명 안 할게요. 네, 형상 관리 내용을 잘 아시는 거라 이제 형상 항목이나 형상물, 기준선, 형상 정보, 형상 정보는 형상 항목, 형상물이 이게 형상 정보다. 이거 퉁쳐서 하는 일이고 이거를 특정 CPU와 발라 스냅샷을 끊어서 예, 서로 확인하면은 그게 기준선이다. 예, 주로 대상은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하고 수행 산출물. 이게 수행 산출물이 주로 개발 관련된 거고 관리 산출물은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관리 계획서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이거는 식통 감기 이렇게 온다. 그다음에 항상 총재 주요 활동 등 변경 관리가 있다. 예, 승인율 기준서인데 기능적 기준서, 분배적, 설계를 기준은 시험 기준서, 제품 기준서 올려줍니다. 아,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생명 주기별로 기준선을 설명하다. 근데 이거는 감사 시험에는 객관식으로 내기 너무 좋아서 계속 올바르게 연결된 거였어. 잘못 연결해서 계속 시험 문제 나온 거라.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분 나쁘니까 요정표랑 요정표를 카피해서 책상머리맡에 붙이는 거였어. 그다음에 테스트 공학. 숨어있는 결함을 찾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작동해 일련의 행위하셨죠. 그래서 잠재된 오류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소프트 테스트 V 모델, 영상 정의 설계 코딩, 단태 정의 설계, 단위 테스트 실행, 형태 실행, 시스템 테스트 실행, 스윙 테스트 실행. 자, 요 그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 그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소프트 테스트 프로세스를 적으라 그러면 잘 못 적어요. 네. 근데 우리 소프트 테스트 프로세스 앞에서 ISO 표준 있었죠. 거기 네. 여기 그래서 계량 매핑해서 프로세스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큰 거는 계획 수립 실행 평가 PDC 얘기죠. 여기 연결된 이제 산출물들 이것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소프트 테스트 유형 구조 이것도 시험 단계 구조는 단태, 통태 이거는 주로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시험 목적에 따라서 회복, 안전, 강도, 성능 이런 것들은 이제 잘 모르시고 구조선 이런 거. 그다음에 시험 방법에 의한 분류가 이제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주로 시험 이제 그 테스트 설계 기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시험 시각에 따라서 정적 시험, 동적 시험.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해서 얘도 붙여놓기. 그냥 테스트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테스트 문제 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에 관련된 부분, 유형이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있고요. 좋은 테스트 케이스 특징, 이것도 적으라고 하면 또 쉽지가 않죠. 정확하고 굉장히 이거 반복적이고 추적하는 너무 독립적이고. 뭐 상상해서 쓰면 대충 다 맞긴 맞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다음에 이제 화이트 박스 테스트 케이스, 네, 이거는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결정 조건 커버리지, 자기용 커버리지, 그래서 이제 룹 구조, 제어 구조, 요거에 대한 그냥 테스트인데, 음, 여기에는 이런 유형들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테스트 커버리지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네, 그래서 커버리지가 구문이 반드시 한 번 수행, 의사 이 조건문이죠. 조건문 반드시 수행, 네, 가능한 결과가 한 번 이상 나오도록 수행. 조건 커버리지, 세부 조건이 가진 결과가 한 번 이상 나오도록. 그다음에 이 두 개가 각각 결정 조건 합쳐져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조건이 가능한 모든 가능한 조합, 다중 조건. 내용은 읽어보면 별게 아닌데 커버리지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갑자기 머리에 안 떠오르죠. 네, 블랙박스 테스트 케이스, 동등분할 경력과 분석, 원인결과 이렇게 오겠죠. 내용은 대충 다 무엇인지 아시고, 네. 요거를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간략하게, 빠르게, 간단하게만 해줄 수 있으면은 되게 효과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득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업무 참조하라고 사실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블랙박스, 화이트박스 비교. 네, 이것도 시험문제 자꾸 나오죠. 네, 그다음에 단태 사례는 여러분들 참조하라고 놓은 거예요. 네, 통태 이건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려운 파트를 먼저 통합하라. 통합 순서를 염두에 두고 개발 순서를 정하라. 네, 빅뱅 통합, 네, 백봉 구축 통합, 탑다운. 이게 하향식이죠. 바텀업, 상향식. 이게 또 하향식, 상향식 안 써놓고 있다가 탑다운, 바텀업 보다가 상향식 보면은 머리가 또 멘붕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톱하고 드라이버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게 비어 있을 때 이걸 멍텅구리 만드는 거고, 네, 스톱은 아래쪽에 비어 있을 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아래쪽에서 무조건 대고서 얘가 기능에 호출하거나 날리면은 얘가 받아갖고 OK만 때릴 용도로 멍텅구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테스트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이 자체가 실행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쪽이 없을 때는 상위 모듈이 없을 때는 드라이버, 하위 모듈이나 또는 동등 레벨이 옆에 게 없을 때는 스톱. 네, 통계나 시스템 테스트 이런 것도 뭐 시험 문제 아직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안 나왔는데, 네, 뭐 가용성, 뭐 이런 거 통합성 이런 것들은 이거 자세히 예,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다 실제 했던 사례들이거든요. 사용자 승인 테스트 이거는 이제 앞에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테스트가 끝나면 마지막에 예, 뭐 이 문서상으로 이제 사용자 승인하기 위한 과정들 승인 테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사용자 승인 테스트할 때 특별히 막 테스트 뭐 입력하고 기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사용자 승인 테스트는 앞에 모든 과정이 다 문서로서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완료됐는지 그래서 실제로 문서를 다 보고 승인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사용자 승인 테스트를 진짜 테스트한다고 생각할까? 테스트는 맞는데 오퍼레이션을 하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 유니버스 테스트는 주로 회계 테스트를 사용한다. 근데 회계 테스트 절차, 이 부분.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스톱과 드라이버를 사용하라. 여기 스톱과 드라이버 나오죠?
단위 테스트와 내부 통합 테스트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회기 테스트를 할 때도 거의 통합 테스트나 다름없는 테스트가 실제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파생오류 점검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림들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림이에요. 회기 테스트 그림 그리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용도로 이 그림도 뭐 괜찮은 그림 같아요. 회기 테스트의 단계가 있는 시스템하고 이런 활동 사이에서 이런 수준이 지금 회기 테스트이다. 유니버스 테스트는 사실 조금 고치면 다 무조건 회기 테스트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네. SQL로 코어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부분 붙이듯이 넘어갈게요. 네, SSQL 여기서 시험 과거에 나왔다가 4차 산업혁명 때 막 시험 나왔다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안 하죠. 시험 문제를 다시는 안 낼 것 같아요. 하지만 키워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형 고객 맞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플랫폼,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시스템 문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 관점에서 데이터 아키텍처, 인터페이스 프로시저 뭐 이런 거는 다 여러분들이 맨날 하고 있는 일이죠, 그죠? 관리 관점에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이 설계 관점에 외부 설계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머릿속에 좀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의 목적은 플렉서빌티, 유연성, 그다음에 유계 가능성이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모듈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모듈러 시스템은 뭐냐? 루즐리 커플드하고 그다음에 하이리 코이시브 한 거요. 서로 구조를 만드는 설계를. 그래서 이게 뒷단에서 이제 다시 나오는 모듈러리티, 모듈성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 지침들을 만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이게 모듈을 있죠. 분해하고 추상화의 소표성을 향상하거나 디버깅 시험 통합성을 용이하도록 하는 설계법이다. 여기는 모듈화를 시켜서 잘라내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다. 결합도 하고 응집도라는 거. 결합도 하고 응집도 기반의 설계를 하는 것이다. 앞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하이리 커시브. 이건 뭐예요? 응집도. 루즐리 커플드. 이거는 뭐예요? 모듈 간의 루즐리 커플드. 느슨하게. 느슨하게 연결. 이게 뭐예요? 결합도죠. 결합도, 응집도. 그래서 결합도를 보면은 모듈 간의 관련성을 측정한다. 낮은 결합도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소프트웨어 모듈이 종속성이 없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관련성을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결합도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결합도가 높고 낮은 이것들을 유형별로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결합도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낮은 결합도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료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높음, 내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내공 외제 쓰자 이렇게 내부 공통, 외부 제어, 스탬프 자료, 내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외부 결합도, 제어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자료 결합도 이렇게 쓴다. 그래서 내공 외제 쓰가 어죽하면 여기다 빨갛게 써놨을까? 암기사항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내용 결합, 그러니까 예시가 돼 있죠. 보드 비비, 근데 비브예요. 나는 A인데. 각기 이제 모듈 A하고 모듈 B 따르면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이겠죠? 이게 결국이지.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공통 결합, 커먼 데이터 소스를 둘이 물고 있어요. 한쪽에서 붙이면 얘도 오류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외부 결합, 컴퓨테이션의 외부에 있는 것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이거 애가 쳤는데 애한테는 안 맞는 거. 얘도 오류 나겠지. 그다음에 제어 결합, 네. 이제 한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이거를 이제 논리 제어를 하는 목적으로 제어 신호를 통신한다. 그다음에 스탬프 결합, 구조체, 자료 문자 통째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만 해도 알 것 없다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자료 결합. 모듈과 매개변수 외에는 공유하지 않는다. 매개변수만 넘겨주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뭐 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거 목성공부 여기서 점수를 만점 받고 싶어. 그러면 이 그림을 빠르게 그리면 되겠죠. 실제로 이 그림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내가 그림으로 딱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다. 응집도 네, 하나의 모듈 내부의 처리 요소는 기능적인 연관성이다. 가능한 높은 응집도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도 스펙트럼, 이제 구현 방법은 아까는 뭐, 결합성 불필요한 연관성 제거가 이렇게 있고, 구현 방법, 이제 응집도는 모듈 단지 하나의 기능만 실행해라. 응집도 스펙트럼, 마찬가지로 있고, 낮음에서 높은 단계로 유형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응집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적 응집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적 응집도라는 것은 모듈 안에 기능이 몇 개만? 한 개만. 이렇게. 자, 그래서 우원 시절 통신기 이렇게 해서 의원적 응입도, 논리적 응입도, 입시적 응입도, 전차적 응입도, 통신적, 그다음 심차적 응입도 이렇게 우원 시절 통신기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놓고 재빠르게 그리면 좋겠다. 우연적, 그냥 우연히 같이 모듈 안에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논리적 응입도 케이스문 안에는 A, B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들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시력 응집도 요거는 같은 시간에 실행돼야 돼. 그래서 여기다도 같이 넣어놨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성이 없는데 시간대는 보는 거예요. 전차적 응집도 선차적으로 실행이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도주기 넣어놨다. 이런 거죠. 통신적 응집도 동일한 입출력 자료를 통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승차적 응집도 모듈의 한 요소 출력이 다음 요소에 입력으로 들어간다. 얘는 전차적 응집도는 순서대로 실행. 순차적 응집도는 뭐예요? 나의 아웃풋이 다음 것에 입력. 이런 거요. 그다음에 기능적 능력도 모듈의 하나의 기능. 네.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요거는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 안 나온다고 해도 암기 해놓고 나중에 혹시 나오면 그리면 대박이는 여기까지 그리는 사람이 잘 없을 거니까요. 네, 계속 넘어갈게요.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거는 오전 시간에 설명했던 그 내용 다시 보는 거고요. 네.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있는데 이거 여러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에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쩌다 우연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여기 비교표 있죠. 이거 한번 잘 이거는 암기사항. 그다음에 객체 제한 다섯 가지 설계 원칙, SRP 단일 책임의 원칙,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맡는다. 하나의 기능만 하겠다는 얘기죠. 모듈성에서 운원 기준을 통분기의 기능적 응집도죠. 음. 그래서 이제 이 설계 원칙 자체는 아까의 모듈성을 객체 제한 쪽에 특별히 적용해 놓은 거예요. 50회 개방 페이지 원칙 확장하는 일부 굉장히 많습니다. ISP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통합 인터페이스 만들어서 걔 장애나면 또는 걔를 고치면 다 영향받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 분리해라. 스코프 대체 원칙, 서브 타입과 베이스 타입, 예,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로 매기는 거죠. 부모 클래스, 전시 클래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설계에는 두 개가 이주 관계로 치환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된다. JP,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 의존관계 역전의 원칙. 그래서 구체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에 의존하게 해라. 이거 아까 인터페이스만 하고 내부의 클래스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부품처럼 만들어 놓은 거에서 인터페이스 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실제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클래스에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의존관계 역전이라고 중요한 거는 클래스인데 실제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서 통신하게 만들어 놓은 설계를 이렇게 해놔야 된다. 인터페이스 콜만 하기 내부 간섭 못하게. 그래서 세번 이렇게 뒤에 있는 그림들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네.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일사천하에 있었던 그 그림 머릿속에 상기를 하고 그다음 구체적인 예시를 써라 그러면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센터, 도시널 머신, 코어앤 리턴 뭐 이런 것들 써도 되고 여기 그림 있죠. 이런 거를 그림을 재빠르게 예, 자대고 그리지 마시고 손으로 빠바박 이런 작은 그림. 그래서 프레임워크 타입, 레이어드 타입, 시어드 데이터, 파이프라인 뭐 이런 것들을 예시로 그려서 설명하면 좋겠다. 그래서 평가 기법이 중요한데 맨날 아탐하고 시범을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아탐,
아키텍처 트레이드 오프 어널리시스, 트레이드 오프,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조를 설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구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 조건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나거나 이 뜻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품질 요구 사항이 뭐고 있어요? 리서치란의 제품 품질 특성. 기술사 효율이, 기술사 효율이. 자, 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는 업무 기능 요건의 요구보다는 대부분은 비기능적인 요건, 성능 또는 이 가용성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기신사 효율의 기능이잖아요. 근데 신사, 신뢰성, 사용성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안성의 요구사항과 다른 것들은 서로 상반돼요, 아니면 비례해요. 사용성을 계속 강화하고 싶어요. 보안성도 계속 강화하고 싶어요. 두 개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적정 수준에서 서로 양보해야 된다. 이게 트레이드오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하려고 하는 방법, 이게 트레이드오프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감점과 절충점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두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탐의 절차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놨죠, 아탐의 수행단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품질속성 유틸리 특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실제 민감점, 좀 절충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결국에는 아키텍처가 갖는 유틸리티 유형성, 효용성 이거는 그것과 관련된 품질속성 이게 품질속성이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건들을 소스를 한 거죠. 그래서 시스템의 성공에 중요한 거에 대한 중요도가 이쪽에 그래서 M은 뭐 미들 중간 수준이다 중이다 이런 뜻이고 H는 하이죠. 그다음에 이 예상 난이도 이거는 온편 중요도와 난이도 이거를 이렇게 준 이유는 상중하 따져가지고 점수 합산해가지고 요구되는 요건들을 우선순위화해서 2대 8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80%의 영향을 미치는 20%의 종료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걔만 열심히 해야지 그죠? 그래서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요. 여기 이제 아키텍처 접근 방법을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문서예요.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의 저희 시각. 여기 뭐 어치도구 이런 거나 생명적이지만 하필 CPU 하나 죽었을 때 다른 CPU가 백업 CPU가 살아있는지 계속. 근데 백업 CPU는 어때요? 주 CPU가 죽으면 내가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주 CPU에다가 신호를 계속 보내서 응답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보여주면 기억이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트 사드의 목차를 설명하는 포플러스 온도 여기 보이시죠? 같이 얘기했던 IEEE 리서치 단어의 아키텍처 그림 보이시죠? 그래서 가시적 비과위적 특성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그냥 쓰시면 돼요. 그다음에 주로 C밤이 또 많이 나오더라. 코스트 베네핏 어나리시스. 저렇게 해서 아탐으로 잘 아키텍처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마 최고의 돈 많이 드는 아키텍처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가장 그 효율성이 높은 적정 비용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제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려면 비용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되고 편의하고 서로 비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차는 뭐 대부분 이제 아타마고 비슷하겠지만 뒷단에 BFC가 밸류 포 코스트 가성비 높은 이런 뜻이죠. 가성비 높은 아키텍처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제한 1, 2, 3 해가지고 가성비 하, 가성비 중, 가성비 상 이렇게 해놓고 가성비 중 이상이면 요건이 만족이 돼요. 그럼 상을 선택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중을 선택하면 된다. 대안 1, 하, 중, 상 이렇게 해놓고
네, 실제로 심리속성 여기는 만족, 얘는 네, 불만족. 만족한 것 중에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럼 중 선택해야 돼요, 상 선택해야 돼요? 중. 실제 답안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오케이? 음. UML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메타모델 사기층. 네, 이게 메타 오브젝트 퍼실리티 어디서 봤던 거네요. 그죠? 어디서 봤어요? 모델 드리븐 아키텍처에서 이 그림이 나왔죠. 기억이 오전에 했지만 벌써 안 나죠? 그래서 M3, M2, UML, M1이 유저 모델, M0 런타임 인스턴스, 개발된 녀석, 개발된 클래스, 실행된 클래스. 실행되면 이제 클래스가 아니죠. 오브젝트이죠. 그래서 요거를 비디오라고 구체적인 클래스를 설계한 게 M1이고요. 이걸 설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UML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UML 도구는 M2. 근데 UML 도구가 이렇게 작동하게 만들려고 하면 UML이 그렇게 도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라고 정의한 녀석이 또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 엑셀로 매크로를 실행할 거예요. 그럼 매크로를 작성해가지고 1, 2, 3, 4 실행이 돼요. 그런데 얘가 왜 1, 2, 3, 4 실행이 돼요? 그렇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실행되라라고 되어 있는 엔진이 또 하나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 엔진이 바로 뭐예요? M3. UML 도구를 개발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UML의 기능이 실행되라고 할 때 실행하면 실행되잖아. 그가 실행되는 이유는 실행되도록 설계된 그 있다는 엔진이 또 있다. 그 엔진이 뭐다? MOF, 메타 오브젝트 패시리티. 이게 UML 메타 모델 사기층이에요. 이건 UML 툴과 툴을 설계한 장표의 엔진. 여기는 UML로 설계한 클래스. 여기는 실행된 객체. 그래서 런타임 인스턴스, 유저 모델, UML CWM, MOF. 그냥 왜냐면 지금 이걸 다시 설명드린 이유는 앞에서 MDA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지금 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아마 오리무중. MDA 기반에는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UML로 모든 것들을 XML 레벨로 끌어내려서 전부 다 호환하는 거를 만들 수 있다. 가 지금 현재 기술의 최끝이에요. 이거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XML, 그다음에 DTD 이런 거 이야기했죠. RDB의 종속을 벗어나려고 하면 그게 텍스트로 모든 걸 정의했는데 텍스트에 정의된 하나하나 개체를 마치 RDB에 들어있는 재료를 꺼내듯이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못하면 시스템의 호환성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소화하고 모시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할 필요성은 이제 이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유스 케이스, 뭐 클래스, 시퀀스 이런 것들은 먼저 아셔야 되고 그래도 설명해봐 그럼 설명 안 되죠? 요 막대들 있잖아요. 네. 생명선이라든지 이런 이거 이름을 알아야지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여기서 배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다음에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오브젝트 다이어그램, 새끼 다이어그램, 디플로이 다이어그램. 네, 이거를 한 번씩 받으시고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이런 게 문제가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신기가 들려가지고 딱 감이 왔어요. 그럼 이 중에 하나를, 다이어그램 하나를, 네, 예를 들면 공부를 해놓고 나오기를 기도한다. 음,
그다음에 잘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요. 지금은 UML 넘어가서 이제 디자인 패턴. 음, 음. 그래서 디자인 패턴이 이제 무엇인지는 이미 설계자들의 경험을 모아서 다시 설계할 때 좀 별거 아닌데 자주 요구되는데 막상 설계해보면 설계가 잘 안 나와. 이런 것들 있죠. 자, 그래서 그 경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개를 목포, 개모 목포라고 하는 이 네 명의 박사들이 정리를 해놨다. 그리고 책을 써놨는데 이 책 번역본 혹시 보셨어요? 아, 보고 이렇게 책장을 넘기려고 하면 한 장을 넘기기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네, anyway.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만 보시고, 여기서 생산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될 때, 객체를 생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또는 구조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행위에 관련된 것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23개를 정의를 해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이 표를 놓고 어쨌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암기하자. 많이를 분석 그런 거고 여기에서 무엇이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사실 팩토리 메소드 패턴, 인스턴스 생성을 하이 클래스 이행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그림을 간략하게 그냥 해가지고 사실 이런 이름이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거를 이렇게 각각을 분할을 해서 작동을 어떻게 시킨다. 다 이제 주요 키워드예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걸 읽어보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약식으로 그걸 뽑아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게 다 해놨어요. 원래 이거 한 10장 되는 거를 제가 한 장에 지금 압축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읽어봐도 이해가 된다. 자세히 이렇게 시간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anyway,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고 안 된다면 그냥 디자인 패턴은 포기.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가 하나를 샘플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나머지 나오면 나머지 용도를 그거에 맞춰서 정리해서 정 풀 수밖에 없다면 이제 기억을 하는 방법이 있다. 30년 나왔었나요? 패서드 패턴? 지금 뭐 디자인 패턴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30년 나왔었나요? 관리에 나왔어요. 응. 그리고 가, 나, 다해서 디자인 패턴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었나요? 아니면 나가 디자인 패턴 설명하고 다해서 패서드 패턴 설명하라 이렇게 나왔나요? 뭐 대충 뭐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왔죠. 안 풀었죠? 푸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은 풀릴 수 있을 만한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별도로 좀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이었나요? 네. 어쨌든 신기가 들려가지고 어떤 게 나올 것 같아 한번 찍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컴포지트 패턴을 낼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뭐뭐 있었는지.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갔고 사실 이렇게 제목을 대충 보면 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해가 되죠. 컴포지트 패턴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응용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쭉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봤어요. 음.